40년 전까지만 해도 고택들이 있었습니다. 안동댐이 1975년대 건설되면서 다 이수지구 하고 떠나고 사라지고 떠난 자리. 아이들의 노래는 그리움을 불러냅니다. 고택에서 배웠습니다. 가운데가 경상도 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정형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마당이 있는 집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풍경이 있고 여유가 있는 집. 고택이 들려주는 새로움을 읽어봅니다. 퇴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걸어봅니다. 사색하고 멈추고 감탄할 수 있는 길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있지요. 사람들이 안동을 얘기할 때 보통 문화재, 그다음에 고택들 뭐 이런 많은 것들 알고 계신데 다 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차로 이동하시고 의외로 안동이 큰 산도 낮은 산도 아니면서 걷기에 굉장히 좋은 길이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곳들을 이어주는 길이 많은데 이게 사장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곳. 400여 년 서해 류성룡을 기리고 후학을 키워낸 병산서원입니다. 복례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원래 이게 극기복례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기고 예를 돌아보라는 소리죠. 문을 지나면 누각이 나타나는데 그 아래 기둥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이 건물 같으면은 누각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갓 쓰고 들어오고 이럴 건데 이 사람이 마루 밑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마루 밑으로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이 공간이 좀 어둡고 저기가 무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객석이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본 무대로 굳세게 걸음을 옮겼겠지요. 입교당 가르침을 세우는 곳이라 멋있네. 수업하던 강당입니다. 그다음 앞쪽에 동제하고 서제가 기숙사입니다. 네. 보통 동쪽이 선배들이 묵고 이제 서쪽에 후배들이 묵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많이 하는데 옛날에 같은 읍내라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무술 영화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게 상읍내, 중읍내, 하읍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많으면은 이렇게 올리고 자기보다 비슷하면 자기와 비슷하면 이런 이 정도 자기보다 어리면은 그냥 살짝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인사하고 그런 공간이죠. 고택의 백미는 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을 열어봅니다. 방 높이가 제가 앉으면은 이 정도 높이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걸이 하기도 적당한 높이고 뭐 바깥을 내다보기도 좋은 높이고. 저녁 해가 들어오는 서재 창. 좀 열어주세요. 이쪽 완전 반대잖아요. 예, 저쪽에서는 그러네요.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 제가 앉으면 이 정도 각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창문이 높고 진짜 오후 되면 석양이 잘 들 것 같아요. 이 방향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문 바깥으로 선배님들 방도 잘 보이고. 사람을 아끼고 자연을 맞아들였지요. 서원은 주로 한적하고 풍광 수려한 곳에 자리합니다. 보통 저 맞은편에 있는 저 산 이름이 병산입니다. 예. 병풍같이 생겼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7폭 병풍이라 그러는데요. 산도 그렇게 생겼지만은 이 만대루의 바깥쪽 기둥이 한 8개예요. 그러면 그 사이가 7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마루에 앉아서 보면은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병풍같이 배치가 되는 거죠. 자연을 읽지 못하고 자연과 벗하지 못하면 수많은 지식도 소용없다 하였습니다.
건물은 예. 첫 번째 지을 때부터 자연 경관을 먼저 생각하고 예. 자연의 건축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늘 오는 분들이 아유 좋다 경치가 좋다. 네, 늘 와도 좋죠. 큰 그릇이 되라 했겠지요. 고택에서 그 길에서 오늘에 닿는 가르침을 읽어갑니다. 이 호수를 지날 때마다 아득하게 잠긴 풍경을 그리곤 합니다. 안동 댐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수몰되고 지금이 물속이 도로였다 보면 돼요. 길이 많이 나 있었죠. 근데도 댐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많은 고택들 옛날 문중이 살던 집들은 이건 데서 옮긴 집들도 많고. 선대가 일궈온 600년의 유산, 옛 고을에서 2km 고택을 옮겨 다시 반듯하게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 자긍심과 노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지요. 날도 고생 많으시죠? 예. 아, 이분께서 요 군자마을 전체 관리하고 계시는 김만식 관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을 옮길 때 가장 신중하게 배치한 건물, 별당인 후조당입니다. 기둥이며 마루며 문짝도 그대로 가져와 다시 세웠지요.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운치 있는 풍광도 드렸습니다. 여름에 아주 바깥에 저렇게 바람 한 점 없어도 이 안에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 네? 문 열어두면 이렇게 바람이 분다. 벼슬이나 재물보다 학문과 덕망을 더 중요시했던 마을. 후조당 현판은 퇴계 이황의 글씨지요. 고스란히 지켜오긴 했으나 앞으로가 큰 숙제입니다. 고택은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튼튼해지는 집.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아, 예. 인사드립니다. 해서 마을에서는 이따금 공연을 준비해 사람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시면서 지그시 눈을 감으시 이렇듯 둘은 이별을 합니다. 9개월간의 짧은 사랑이었어요. 마음이 식어 돌아서는 이별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별이기에 이 둘의 마음 너무나 아픕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칸칸마다 문이 열리고 벽이 사라지는 근사한 무대. 천이 무한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 새롭게 고택을 읽어봅니다. 수를 놓아가는 것은 후손들 몫이겠지요. 한옥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단출한 고택이었는데 해체해보니 어디 하나 공들이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100년 된 나무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 침묵하면서 약간은 멍이 들었겠지. 그걸 너무 막 시켜면 패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100년 전 선배들의 손길을 따라갑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는데 학생들 이제 문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하라고 저희한테 이제 인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작년 한 학기 동안 뜯었어요. 이거 다 와갖고 이제 이 기둥하고 보까지 이렇게 딱 걸고 이제 한 학기 수업이. 한자 한자 밑줄 그으며 읽어가듯 세우고 맞추며
달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본을 익힌 후에야 새로움도 피워낼 수 있겠지요. 바로 옆에는 실습이 아닌 주거용으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한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택에서 구조와 의미를 가져오고 싶었지요. 이 가운데가 경상도 집의 전형적인 모습이 중정형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마당이 있는 집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기척이 스미는 집. 이거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삐끗하고 나무 삐끗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방 안에서. 그런 게 서로를 이렇게 인지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삐끗거리고 놀아요. 살살살. 그러다 보니까 나무 사이에 발을 탁 이렇게 놨어요. 발바닥을 살짝살짝 꼬집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마루가 나를 꼬집는다고 발바닥. 왜 당신은 시인이 된 거 아니냐고. 저쪽에서 보는 거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이쪽에 앉아서 집사람하고 여기 앉아서 저쪽 스크린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가족들하고 나중에 한옥의 장점을 살리되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을 고민했지요. 색도를 이렇게 좀 와이엄 선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아놓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이제 저 나름대로 독특한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아파트 생활을 고택에서 배우며 가장 염두에 둔 건 자연을 들이는 방법. 나중에 집 지을 때 이웃의 아저씨들이 이제 농사짓는 사과밭인데 이게 봄에 이게 하얗게 사과꽃이 피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아카시아 꽃이 쫙 피고 내 거는 아니지만 저거를 내가 어떻게 품고 가야 될 건가. 그 얘기는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젖어들어서 동화될 거냐하고도 같은 거죠. 굉장히 개발되죠. 새로 지었지만 헌집 같기를 원합니다. 품고 싶은 건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바람과 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이니까요. 모습은 사라져도 노랫소리 아스라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안동댐이 1975년대 건설되면서 다 이수지를 하고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지금은 이렇게 들판은 남아 있습니다. 터전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요. 고향 밖으로 일 찾아가고 마을에 남은 건 아이들과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덩그러니 적적했던 마을 고택이 오늘 시끌벅적합니다. 월곡 초등학교 전교생 출동. 국악기 하나쯤은 능숙하게 다루는 재주꾼들이지요. 이 집은 이제 성대 금난수 선생님 봅니다. 금난수 선생님은 태계 선생님의 제자시고 그분이 요 밑에 동네에서 부포라는 동네에서 사시면서 종가를 이루셨는데 수몰이 되면서 이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마을 주민들, 손주들 보기 위해 왔습니다. 다 같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럼 월곡초등학교 고택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 가르쳐 주었던 악기. 이제 그 아이들이 위로를 해줍니다. 그동안 사람도 집도 외로웠지요. 이제 노래가 웃음이 번져갑니다. 고택도 살며시 미소 짓지 않았을까요?